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기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원도심 일대는 모기가 극성입니다. 원도심 일대 지자체는 모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국내 최장수 느티나무가 최근 지역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수령 1345년가량인 이 느티나무의 천연기념물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지 복원에 힘을 보탠 주민들이 이번에는 장산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장산습지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1심 재판 현장입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날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이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포럼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2021년 6월부터 7개월간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하 교육감이 졸업할 당시 학교 명칭은 남해 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였지만 지방선거 공보에는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입추에 이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까지 지났지만 원도심 일대에서는 아직도 모기가 극성입니다. 이른바 가을 모기라고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모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한 골목길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수관 입구에 살충제 성분이 든 연무기를 쏘자 주변의 다른 빗물관에서 새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몰려있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방역입니다. 방역은 통상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7, 8월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9월에도 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방역을 할 정도로 모기가 많을까? 시내의 한 빌라 정화조 뚜껑을 열자 숨어있던 모기들이 날아오릅니다. 살충제를 뿌리자 안쪽에 있던 모기까지 나오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50마리가 넘어 보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에도 살충제를 뿌리자 모기가 나타납니다. 이른바 가을 모기입니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원도심 일대 가정에서는 9월에도 모기장을 설치해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전기 모기채를 들고 살아야 할 정도입니다. 모기가 사기질 다 해서 우리도 겨울 되면 방장을 치고 자요. 우리도 빌라인데도 방장을 치고 잔다니까 모기 때문에. 밖에서도 가마스가 있으면 물어요. 문 열고 현관에 못 들어옵니다. 문만 열면 뭐 구청 지원하면 우리 집 왔다가 막 놀랬어요. 놀래면 왕왕왕왕 달려들어가지고 지금도 가면 항상 등 달아놓고 있어요. 이처럼 가을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부산 동구청에서는 방역대 운영은 물론 모기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방역 요청은 여름철에도 하루 2~3차례에 불과했지만 최근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20건에 가깝습니다. 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고 가파른 도로가 많은 원도심 특성을 반영해
방역 오토바이까지 배치했습니다. 겨울을 포함해서 1년 내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유충 구제나 환경 정비를 통해서 모기 개체 수를 줄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려고. 이동규 고신대 교수팀이 올해 8월 도심과 철새 도래지에서 모기를 채집한 결과 485마리가 채집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8월 평균 1,188마리 대비 60%가량 감소한 겁니다. 이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져 모기가 알을 낳는 물 웅덩이가 줄어들고 수명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사계절 평균 기온은 15.0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5년부터 30년간 13.4도였던 것에 비하면 1.6도나 높아졌습니다. 사계절 가운데 가을인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기온은 1.5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빈집이 많아지고 살림이 우거지면서 모기가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열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모기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단독주택인 경우는 집들이 많이 붙어서 있게 되는데 또 빈집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곳에는 물들이 많이 고여 있는 데도 있고. 전문가들은 모기가 냄새에 민감한 만큼 땀을 흘린 뒤에는 몸을 씻고 특히 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모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내 최장수 느티나무가 기장군 장안읍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래된 만큼 수려한 경관이 일품인데다 마을의 당산나무로서 또 최근에는 관광자원으로도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장군이 천연기념물 등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 나들이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하장안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 거대한 느티나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성인 5-6명이 힘을 합쳐야 감싸 안을 수 있는 굵기의 나무 밑동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방으로 드넓게 뻗어나간 가지와 나뭇잎은 시원한 그늘을 만듭니다. 이 나무의 높이는 25m가 좋게 넘고 둘레는 8m에 이릅니다. 수령은 1345년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장안 읍지에는 통일 신라시대 근처를 지나던 문무왕이 이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정월 열난 날은 그 재단에서 제사를 지내지요. 마을의 풍어, 풍년 이것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 느티나무는 기장군 내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하고 기장군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최근에는 이 나무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듣고 외국인 관광객 40여 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978년 부산시 보호수로 1999년 산림청 밀레니엄 나무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장안 느티나무. 이제는 천연기념물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이달 중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생태계 보고, 장산 습지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원된 장산 습지, 주민들의 바람대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은 가능할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장산 습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원된 생태계 보고인 장산습지. 2006년 자취를 감췄던 이 반딧불이는 2012년 9월 다시 나타났습니다. 장산 습지의 생태계 회복의 신호를 확인한 이후 이제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포늪과 순천만은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대표적 람사르 습지입니다. 항공 방제로 신음하던 장산 습지에서 반딧불이 복원 프로젝트를 벌인 주민들이 이번에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장산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산지 습지로서 규모도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안정적으로 자연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습지, 그런 곳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장산 습지가 람사르 습지가 지정이 된다면 그거 하나가 이제 도심 내부에서 습지를 잘 복원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중요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는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돼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습지의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장산 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기 위해선 부산시가 아닌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보호구역이어야 하는데 부산시에선 장산 습지는 시 지정 생태경관지역으로 습지 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장산 습지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36,500제곱미터입니다. 주민들은 장산 습지 내 보호해야 할 생태지역 예상 면적은 1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훨씬 넓어 람사르 습지 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경관 생태 지역을 지금 3만 6천 평방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지고는 세계 13만, 이것보다 10배가 넓혀지면 그것은 국방부의 동의를 얻고 어찌 보면은 국방부의 그 군사 지역 내에 최초의 람사르 습지가 이 장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등록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당장은 해운대구역시 장산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산이 내한테 주는 가치나 맑은 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운대구 정도 되면 시에서 하는 그런 평가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해운대 정도 되면 충분히 투자하고도 그 투자한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은 도심 내 위치한 장산 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의 길을 열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8일 부산 소담스퀘어에서 2023 소상공인 홈쇼핑 동행스쿨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들의 판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마련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들에게 홈쇼핑과 이커머스, 지역 채널 등 각기 다른 상품 판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공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 영도구 채용박람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영도구는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영도구청 구민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1:1 현장 채용 면접이 진행되고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지도와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영도구 일자리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부산 지역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부산시 의원 등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제316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추진되는 조례안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과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을 증차 교체해 교통약자가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리발은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800건 이상 운행됐습니다.